보광전 미치광이 살인사건. 등장인물 중 이시동 이외의 인물은 모두 허구이며 이시동의 정신 이상에 대한 것과 유배지에 보내진 것 이외에는 모두 창작하여 만든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황해도 금천에 사는 이시동이라는 한 미치광이의 이야기다.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거리의 사람들을 다짜고짜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변의 사람들은 즐겁하여 도망치기 일쑤였고 그 모습을 보고 신난 이시동은 더욱 날뛰게 되었다. 미친 개 마냥 날뛰던 이시동은 소에게까지 달려들어 마구 때렸다. 얼마나 마구 때렸던지 소의 뿔까지 부러져 버렸고 소는 뇌진탕으로 즉사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든 이시동은 자신이 사람들과 동물을 해쳤다는 사실에 놀라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잡는 바람에 자살은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몽둥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제발 날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오.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그것에 너무 고통스러워 살기가 어렵소. 사실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시동이 평소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으나 정신이 나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고 관아에 증언하였다. 이에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신보광은 이시동의 평소 행실에 대해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었으나 역시 주변인의 증언과 같았다. 아하, 이를 어쩐다. 평소에는 정상이었다가 정신이 미쳐버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 이를 어찌할꼬. 보통 살인사건에 대한 벌은 사형으로 해결하나 이 사건은 범인이 사건을 벌이는 당시에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에 함부로 사형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먼저 이시동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보광은 부하를 시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다. 그 후 부하는 약 한 달간의 관찰 후 보광에게 보고하였는데, 어르신, 얼마간의 기간 동안 그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낮 시간에 일을 한 이후에 저녁을 먹고 나서는 집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예, 때문에 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려면 아무래도 저녁 이후의 행보를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도통 집 밖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관아의 명령 외에는 그의 집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 아무래도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려면 늦은 밤에도 관찰을 해야 하지만 언제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부하를 노출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한 가지 희소식은 이시동은 평소 술과 고기를 좋아한다 하여 누군가 그것을 대접한다면 열리를 제쳐두고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보광은 마을에 가짜 잔치를 열어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하였다. 모월, 모시, 마을에 큰 잔치를 열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는 관아의 보광과 그의 부하들. 역시나 잔치에 이시동은 참여하여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의 취한 모습을 본 보광은 부하들에게 눈짓하여 그의 집에 잠입해 있게 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시동이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진다. 그의 집에 잠입하고 있던 부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집에 들어온 이시동은 그 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에 들었다. 바로 골아떨어진 그를 보며 부하들은 병풍 뒤에 숨어 의아해하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응?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
이 집안에 무언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자고 있던 이시동이 눈을 번쩍 뜬다. 일어나 앉은 후 무릎을 꿇고 연신 절을 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린다. 제발 나를 도와주게. 내 몸이 더 이상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아. 제발 나를 도와주게. 이것은 마치 이시동이 잠입 중인 부하들에게 하는 말 같았다. 아이, 저희가 도와야. 아닐세. 좀 더 지켜보세. 어서! 이때까지 내가 미친 척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모두 다 이 몹쓸 것이 벌인 일이야! 하며 병풍을 걷어차는 이시동. 부하 둘은 당황하며 그를 바라본다. 이시동의 얼굴은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다. 정신이 나갔을 때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썩어 문드러져서 흉측해져 있었으며 얼마나 안 씻었는지, 아니 마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듯 악취가 진동하였다. 어서 도망가세. 도저히 부하들이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훈련을 받은 두 사람이었지만 마치 산 송장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도망가는 그들을 눈이 붉어진 이시동이 미치광이처럼 뛰어 쫓아갔다. 거기 서라! 오늘 니놈들이 내 저녁거리다! 도저히 사람이 뜀박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부하들이 한 걸음을 뛰면 그는 세 걸음을 뛰었다. 순식간에 그들 앞을 가로막은 이시동. 아니, 이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 송장의 모습을 한 귀신과도 같았다. 어쩔 수 없다. 칼을 뽑아라. 둘은 칼을 뽑아 이시동에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이시동을 칼로 베고 찔러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이시동은 둘을 각각 한 손으로 잡아 목을 졸랐고 서서히 숨이 멎게 하였다.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둔 두 사람을 끌고 이시동은 집으로 향하였다. 다음날 아침, 보광은 부하들의 보고를 기다렸으나 그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여봐라. 내가 부하들을 지난밤 시차를 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느냐? 예, 어젯밤 잔치에서 뵌 뒤로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길로 이시동의 집에 가보거라. 예? 이시동의 집으로. 겁나는 거 안다. 하지만 그는 어젯밤 만취한 상태이니 아직까지 잠에 취해 있을 것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하인은 이시동의 집으로 향하는데 아니, 이게 뭔가? 길에 흥건한 핏자국이 길에서 이시동의 집까지 이어져 있었다. 하인은 질겁하여 관아까지 도망쳐왔다. 헐레벌떡 들어오는 하인을 본 보광은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르신! 그래, 말해보거라. 이시동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길에 낭자한 핏자국이 그의 집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여봐라! 군사들을 모집하라!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이다! 예! 호위병 약 10명을 이끌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보광.
이시동은 당장 나와 무릎을 꿇어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보광. 안에서는 이시동이 인기척을 내며 나온다. 뉘슈? 내 이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내 부하를 살해해놓고 뻔뻔하기가 짝이 없구나!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게요? 여봐라! 당장 저놈의 집안을 뒤지거라! 수명의 군사들이 그의 집안을 수색하기 이른다. 어르신, 여기입니다. 부엌의 아궁이 쪽에서 한 군사가 보광을 불렀다. 그곳에는 이미 해체가 되어버린 보광의 부하들이 있었다. 당장 저놈을 묶어 포박하라! 이보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소. 닥쳐라! 내 놈은 분명 살인을 저질러 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느냐! 포박당하는 이시동. 제발 내 말을 들어보시오. 제발 한 번만 해명하게 해주시오. 제발! 저놈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더 이상 저 간사한 열을 눌리게 두어선 안 된다! 입에 재갈을 물려는 군사의 손을 물어 뜯어버린 이시동. 이시동의 눈은 붉어졌으며 이미 피맛을 본 짐승과도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니놈들 또한 오늘 내 식사거리가 되겠구나. 아니 저게 대체... 눈앞에서 멀쩡한 사람이 짐승과도 같은 모습을 한 것을 보고 놀란 보광. 하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그를 포박한 밧줄을 더 강하게 한다. 저놈을 매우 쳐서 기절시켜라! 10여 명의 군사들에게 매질을 당한 이시동은 이내 기절하게 이른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르신, 이 일은 도저히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근처 사찰의 주지스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시지요.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도저히 예산 일이 아니다.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이시동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한 보광. 스님, 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다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보시게, 자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수십 년 전 자네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말일세. 그때 자네가 맡은 첫 사건이었지. 보광의 첫 번째 사건. 이것은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임산부가 있었다. 그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역병에 걸려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 임산부를 모질게 대했다. 만삭의 몸으로 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밭일까지 모조리 시켰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난한 집안에 먹을 것이 어디 있었을까? 매일 고기 타령하는 아이를 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타박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남편이 살아있었어도 달랐을까? 라는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기? 그렇다. 그의 형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올 수는 없었다. 옆에선 어린아이가 고기 타령을 한다. 이 아이는 평생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 무슨 고기인들 어떠랴. 다음날 밥상에 알 수 없는 고기가 올라왔다. 아들은 물었다. 이게 무슨 고기야? 아주 맛있는 고기란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고기 반찬이 밥상에 올라온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갔어? 저 멀리 일하러 가셨단다.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아. 왜? 어딜 갔는데? 나중에 크면 알게 된단다. 어서 고기 먹어라.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이웃집 사람들이 관아에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이 신보광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 보광은 여자를 불러 캐물었고 그녀는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다. 역겨운 사실이었다.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리기에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어린 이시동. 그는 산속의 작은 암자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나 한 번 고기 맛을 본 입맛은 절밥이 입맛에 맞으랴. 그는 산짐승, 시장에 떨어진 고기 등 입에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입에 넣고 보았다. 암자의 주지 스님은 이 아이는 더 이상 교화시킬 수 없는 혼이기에 하산시켰다. 그렇게 홀로 먹고 자란 이시동이었다. 숨겨놨던 수십 년 전 사건이 기억난 보광. 아플싸. 그때 그 아이였다니.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내가 거두어 주었더라면 아직 늦지 않았네. 그땐 어리기에 혼이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교화시킬 수 있을 걸세. 한번 해보도록 하지. 딱 일주일이었다. 스님은 일주일만 이시동을 고기 없는 곳에 가둬야 한다고 했다. 과연 가능할까? 절의 방 안과 밖에 부적을 붙이고 가운데 이시동을 눕혔다. 부적들이 절대 떨어져선 안 되네. 이건 나라! 절규하는 이것은 이시동. 내가 있을 것이 아니야. 나에게 어서 고기를 가져와라! 어서! 저 죽놈의 고기도 좋다. 어서! 이렇게 매일 낮밤을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통에 산의 산 짐승들도 겁을 먹고 나오지 않았다. 산의 나무들도 시들어 푸른빛이었던 숲이 잿빛으로 변했다. 맑았던 계곡물은 폭우의 흙탕물이 되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일주일째 아침이 되었다. 이시동의 절규는 멈추었고 흙탕물은 맑아졌고 잿빛 숲은 다시 푸른 숲이 되었다. 산속의 암자의 산 짐승들이 인사를 하러 왔다. 이제 끝난 것인가? 자, 문을 열어보세. 끼익하고 열리는 문. 이시동은 가운데 정좌를 하고 합장을 하고 있다. 시동아, 정신이 드느냐? 예, 스님. 어느 때보다도 맑습니다. 됐어. 어르신, 저는 지금 맑은 정신이지만 사람을 해한 죄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내려주소서. 아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잘못이 더 크다. 그때 내가 너를 거두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벌을 내려주소서. 이보시게 보강, 이 아이는 이제 이전의 아이가 아닐세. 꼭 벌을 내려야겠나? 스님, 아무래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하는가? 허나 분명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 아이의 본 모습이란 것을. 이전의 살인귀는 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에는 사형으로 정의를 구현하나 이 아이가 살인을 했을 때는 본정신이 아니었기에 이 경우에는 유배를 보내므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보존하는구만 그래.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무언가? 스님이 곁에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도 이 아이에게 빚이 있네. 기꺼이 보살펴 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스님. 곧 떠날 채비를 하겠네. 유배지는 아무래도 모산의 암자가 되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떠나는 배를 보는 보관과 관할 군사들. 배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인사를 올리는 이시동. 자, 시동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예, 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 뭐냐? 제가 방에 있을 때 부적을 붙여주셨지요? 그랬지. 기억이 나느냐?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인고? 제가 방 안에 있을 때 분명 온 산이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짐승들이 울고 짖는 소리도 들렸고요. 아, 그랬지. 그런데 왜 작은 창문에는 부적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스님, 이시동을 돌아보는데 이시동의 눈이 빨갛게 변해 있다.